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2차 접종에 백신이 우선 공급되면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국민청원으로 청주 도심 광역철도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공직사회 동원령이 내려지며 국민청원 취지에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 호암지에 조성되는 시민의 숲이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교복 제도가 시행되는데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명, 충주 1명, 단양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682명, 누적 사망은 64명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신규 접종이 잠시 중단됩니다. 화이자 수급 문제로 현재 남은 백신과 들어올 분량은 모두 2차 접종자들 먼저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접종 기간이 긴 아스트라제네카는 예정대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화이자 1차 접종을 시작한 괴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충청북도에서 한 상자를 받아 75살 이상 어르신 1,300여 명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잠정 중단 지침이 내려오면서 일주일 만에 사람 없이 텅 비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수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1차 접종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 수급 물량이 약간 좀 떨어지면서 2차 접종 물량에 대해 집중하면서 1차 접종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지역은 괴산을 비롯해 청주 청원, 진천, 증평, 보은, 영동, 단양까지 모두 7곳. 이보다 앞서 진행해 현재 2차 접종 중인 청주 상당과 서원, 충주 제천, 음성, 옥천도 신규 접종은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일 화이자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접종 간격인 3주가 지나면서 2차 대상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당장 이 대상자 물량에 대해서만 수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20일까지는 2차를 우선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는 물량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신규 들어가는 걸로다가 계획을 하고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 접종이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어제부터는 연령별 백신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70에서 74살 어르신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오는 10일부터는 65에서 69살, 13일부터는 60에서 64살 순입니다. 전국에서 13,000여 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여 본인 또는 자녀 등 보호자들께서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접종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백신 예약 전용 홈페이지와 각 지역 보건소 전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된 사람이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 12명을 제외한 35명은 지역 내 발생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충북에서 18살 이상 백신 접종률은 9.6%로 백신 접종자들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주의 과수화상병 발생이 올해 9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상병이 돌았던 산척, 동량, 소태 지역 사전 예찰에서 지난달부터 과원 9곳이 확진돼 모두 1.6헥타르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제천 백운가원 한 곳에서도 사전 예찰에서 계양주 한 그루가 확인돼 부분 매몰 처리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보통 발병이 많이 확인되는 이달 중순부터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에서도 올해 무상교복 제도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학교마다 비교해봤더니 내용물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입생들에게 셔츠와 조끼를 포함해 동화복 한 벌씩을 줬습니다. 여기에 바지 한 벌,
셔츠 2장을 덤으로 얹어줬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기본 동화복 한 벌에 셔츠나 넥타이 등 10만 원어치의 품목을 골라 더 가져가도록 했고, 반면 동화복 한 벌이 전부인 학교까지 무상교복의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1인당 30만 원의 무상교복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가 알아서 구매한 결과입니다. 각 학교의 개별 단가 및 무상지원 구성 차이는 학교별 교복 사양과 납품업체의 차이보다 각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개별 협상력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촌의 일부 작은 학교는 등하복 한 벌씩도 30만 원에 못 맞춰 덤은커녕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업체들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서 업체가 이제 갑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의 부담이 말은 전면 무상 교복 시행인데 어차피 한 벌로는 안 되니 여전히 교복 때문에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의 정도가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게 한 교육단체의 문제 제기입니다. 학교별로 크게 다르다 보니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물품의 비용도 크게 달라졌다. 실제로 교복 구매 지원 금액은 30만 원인데 학교에 따라 추가 구입비가 30만 원이 더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차별을 줄일 지침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합니다. 교복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간섭하거나 하는 요소는 안 된다고. 한편 문제를 제기한 충북교육연대는 비싼 양복 형태의 교복 대신 원가를 낮추면서도 실용성 있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회가 강원도 영월군에 설치 계획인 폐기물 매립장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단양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매립장은 충북 북동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뜻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천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을 지낸 장인수 씨가 청와대 반대 호소문을 보내는 등 오는 13일부터 당식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철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자 충청북도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공직사회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강요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철도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한 달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8일째 오후 4시까지도 동의가 14,00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 곳곳에 서명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직원 독려에 나섰습니다.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내가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부탁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논란은 이 같은 독려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것. 이시종 지사 지지사항이라는 안내문입니다. 직원 1인당 100명 이상의 목표를 정해 실국별 실적을 매일 제출하게 했고 SNS 계정별 2회 이상 동의도 안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목표를 정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청원 취지에 맞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하는 곳이지 행정기관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현안을 부각시키는 지자체는 충북만이 아닙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문헌 설치 국민청원을 홍보했고 포항시는 지진 피해 배상 특별법 촉구 국민청원을 홍보를 통해 동의 2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간담회를 갖고 4차 철도망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청주 도심 통과를 비롯해 3개 사업의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처리를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충주에선 호암지 일대를 숲으로 조성하는 토지 보상이 시작됐는데요. 집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한때 면적 축소도 검토됐지만 지방채 수백억 원을 발행해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대부분을 매입하기로 한 호암지 일대.
종합운동장 2층 사무실에 보상사업소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대제지까지 장기적으로 개발할 전체 면적은 29만 5천 제곱미터. 이번 83필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488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2년 전 예상했던 350억 원에서 40%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종합운동장 북동쪽 2만 2천 제곱미터 보상 제외가 검토됐지만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을 넘기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가상승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은 겁니다. 남은 건 예산. 토지보상 이틀 만에 19명이 신청해 벌써 올해 준비한 예산 150억 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를 포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써야 합니다. 충주시는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애초 예정에는 없던 지방채 220억 원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 매입 지방채는 이자의 70%를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종합운동장, 다채로운 모든 지금 기능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가 상승을 감안해서 추진이 안 될 경우 다른 또 사업도 연기가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추경 예산과 지방채 발행 의회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1차 협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관리가 어려운 과실수를 정리하는 등 걷기 좋은 시민의 숲으로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도 내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신규 직원 52명을 채용합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근무할 지역인재 52명을 뽑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지역은 본인이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만 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모두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주관합니다. 청주 강리초등학교 배구팀이 창단 14년 만에 첫 전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리초는 전국 소년체전을 겸해 열린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예선부터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파죽지세로 준결승에 진출해 서울 면목초를 2대0으로 누르고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함께 출전한 제천여고는 여고부 준우승, 제천중학교는 남중부 3위에 올랐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 1,615억 원 편성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723억 7천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등 19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제천시 총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1조 6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청주 상당초를 동남 이직으로 이전하려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계획에 교육부가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청주 상당초의 동남지구 이전 신설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주변 2,000세대에 이르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초등학생 유발률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 상당초 이전안은 지난해 말에도 교육부로부터 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야간 시간대를 포함해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행단의 작전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으로 긴급기환과 재출동 훈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과 병행해 진행됩니다. 일구 전투비는 충주 인근 지역 이장단을 통해 비행 일정을 공지하는 등 소음 불편에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됐던 괴산 간물 감자 축제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괴산군은 축제 기간 감자 20kg 한 상자를 25,000원에 판매하고 6,000원을 내면 감자 5kg을 담아갈 수 있는 감자 캐기 체험 행사를 열 예정으로 구매자와 참가자에 괴산사랑 상품권 2,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선착순 예약을 받아 감자 캐기 체험 행사 참가 인원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나 여기 또 가져가.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제주에서는 올 초부터 중국 연안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이 거대한 괭생이 모자반 무리가 또다시 동중국해에서 제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마을 어장과 조간대 안반에도 항포구에까지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었습니다. 올 들어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은 9,700톤, 지난해 1년 동안 수거한 양의 갑절 정도, 2019년보다는 10배 이상 많습니다. 평소보다 2달 정도 이른 괭생이 모자반 공습으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위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부근 바다에서 물이 지어 있던 괭생이 모자반은 이틀 뒤 위아래로 넓게 퍼진 채 제주도 쪽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해류와 바람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이달 중순 이후 제주를 다시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말에 비해서 올 초가 다소 제주에 가까이에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미쳐볼 때 5월 중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제주에 밀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괭생이 모자반이 조만간 제주 연안에 밀려온다는 예측에 제주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더 빨리 썩고 수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거와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필요한 농가들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8,000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이제 수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다환경 지킴이들 전 도에 배치를 해서 괭생이 모자반의 유입 시기가 길어지고 양도 급증하는 만큼 제주 연안에 오기 전에 공해상에서 수거하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CCTV가 일부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폭력과 절도 등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새벽 대전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7분가량 이어지던 남성의 폭행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모습이 조금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싶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돌려서 카메라를 비춰서 자재 창고에서 쇠파이프를 훔치려던 사건과 골목길 주차된 차를 털려던 절도 행각도 모두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착된 사건 사고는 2,300여 건. 이 가운데 250여 건, 10% 남짓은 바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순찰차를 출동시킬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를 또 무전으로 알려주고 해서 현장에서 빨리 검거할 수 있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서 과거 일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요즘은 지역마다 CCTV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약 150여 개소의 카메라를 신설을 하고 약 300여 개소의 CCTV를 최신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선명한 화면은 기본, 인공지능 AI 기술을 더해 음성까지 인식하는 똑똑한 CCTV. 범죄 사각지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제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짚어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기조 연설과 토론을 통해 국내외 문학의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충주시가 기업형 불법 투기를 예방한 마을에 포상금 각 1,000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마을은 동양면 화곡마을, 앙성면 능암, 본평마을 등 14곳으로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차량과 인원을 감시하고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100톤 규모의 불법 투기 시도를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창고를 임대해 930톤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은폐 투기하려던 사업자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여성 가족 분야를 특정해서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영동군을 시작으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여성 가족 분야 보조금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감사하고 모범 사례는 다른 시군에도 전파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북의 보조금 규모는 총 예산의 82%인 4조 7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여성과 가족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파와 초여름 날씨가 동시에 나타나 양극단의 기온 변동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올 4월 기후 분석 결과 14일과 15일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를 기록했고 21일과 22일 최고 기온은 6월 평년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원인은 상층 제트기류가 일시적으로 약화돼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한 것으로 분석했고 고온은 따뜻한 남풍류 유입과 강한 일사 때문인 것으로 봤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자가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바로학습을 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국어, 수학 등 4개 교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이 매월 초 학습재료 링크를 온라인 플랫폼 e학습터나 모바일 기기로 전달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학습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교사들이 학급에 맞게 맞춤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학교 2곳에 교육경비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청주 원봉중학교에는 7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해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고 청주 남성초등학교에는 7천만 원을 지원해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구축합니다. 청주시는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청주시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오창읍 장골 저수지 등 4곳으로 보수 작업에는 총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농업용 저수지 165곳을 점검해 C등급 이하인 곳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